이번 정류소는 서울대 정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서울대 입구입니다. 여러분은 서울대생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요즘 서울대생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상 놓친다. 뭐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전부 다 내보다 잘난 인간들이고. 아 오늘 또 밤새야겠구나 이러면서. 그러고 살죠 뭐. 진짜 막 숨이 막혀 진짜. 새벽 3시까지 울다 잔 적도 있고 막 성적이 내려가면 너무 그게 스트레스죠. 제가 좀 잘 사는 세상이었어. 우리가 가진 서울대에 대한 환상과 선입견은 진짜 서울대생의 모습과 얼마나 닮았을까요? 2008년 평균 서울대생을 찾는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3만 명 서울대생은 무엇을 즐기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봄 축제를 맞은 서울대 캠퍼스에서 그들의 속마음을 들어보았습니다. 서울 관악구 관악로 599번지 5월의 캠퍼스에는 중간고사 기간이 막 끝나 있었습니다. 개교 62년 관악산 아래 둥지를 튼 지 33년째인 서울대 교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스스럼 없는 연인들이었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풍경. 선배들의 시절에는 손잡고 거니는 것조차 꿈도 못 꿨다는데 이제는 누구의 눈길도 끌지 못할 만큼 흔한 풍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분 쓰신가 봐요. 네. 보기 좋아가지고. 아, 네. 자, 사귄 지 얼마 됐어요? 40일이요? 140일이요? 설마 손잡고 뭐 듣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손잡고 들을 때도 있지. 손잡고 들을 때도 있어요? 주변 시선 의식 안 하나 봐요? 캠퍼스의 중앙에 위치한 행정관 앞 잔디밭. 평소에는 출입 금지인 이 잔디밭을 밟을 수 있는 건 1년에 단 한 번 축제 때입니다. 3일간의 서울대 봄 축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준비 잘 돼가세요? 뭐 아침에 비가 와서 좀 잔디 사람이 없네요. 아쉬워요. 사랑이 없어. 내일을 기대해야죠. 원래 서울대 축제에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던데요. 다른 학교 축제에 비해서는 별로 많진 않죠. 여기 좀 빼야겠다.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이번에 축제 컨셉이 스누 스탠다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축제? 그러니까 좀 미스코리아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한번 뽑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행사고요. 평균 서울대생을 찾아라. 서울대생들은 1년에 18권의 책을 읽고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이며 1.8회의 연애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띈 항목은 시험을 제일 못 봤을 때의 전교 등수인데요. 평균 47등. 30 전교? 35등? 덜 찍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박인데? 두 분은 어땠어요? 저는 200등 넘어가 본 적도 있어요. 저는 좀 수능 대박 나가지고요. 잘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예. 좀 나가서 나 좀 서울대 다닌다라는 거 자부심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믿어가지고 너무 일단 진짜 좀 말하면 아예 그냥 공부만 잘하고 다른 거 못하는 식으로 쳐다봐가지고 오히려 그냥 숨기는 편이에요. 말 안 하고 전에 뭐 아르바이트 거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말 안 하고 다른 학교라고 막 거짓말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어떤 아르바이트 했는데요? 나 백화점에서 굴비 팔았는데 아니 서울대생이면 쉽게 과외로 돈 벌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세일즈를? 여러 그냥 경험을 쌓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제 가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서울대생 하면 안 받아줄 것 같았어요.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뭐 똑같은 실수를 해도 얘는 뭐
서울대생이니까 이런 것도 못한다 그런 편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겪어보니까. 서울대생 하면 의뢰에 떠올리는 외모 선입견도 있습니다. 스타일에 신경을 좀 쓴 이 신입생들 선입견을 좀 버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둘이 머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같은 위장을 하셨어요. 네. 제가 같은 데려갔어요. 위장을 했어요. 어떤 스타일이 한 거예요, 이게? 그냥 폼에다가 염색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저는 섀도우 펌했어요. 근데 가격도 똑같이 나왔어요. 네. 96,000원으로. 귀걸이 네. 언제 했어요? 입학하기 전에요. 한 3월 달쯤. 딱 학교 보고 나서. 네. 아버지가 뭘 하세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국공을 왔으니까 그래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서울대 입학까지 이해해 또 해? 제 동생은 이해 안 해주세요. 여자인데도 귀 뚫은 걸 이해 안 해주시는데 저는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국고 나서.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뭐 기분이 좋으시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서울대부터세요? 네, 서울대부터서. 축제 무대에서 계단을 수십 미터 올라가면 중앙도서관이 나타납니다. 이곳 입구에서 한 아빠 고시생을 만났습니다. 고시 공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얼마나 되신 거예요? 졸업하신 지는? 이제 한 4년 좀 됐나? 지금 여기 도서관에는 그럼 주로 어떤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양해요. 다양한 예를 뭐 각종 고시는 다 있죠. 매일 도서관에 오는 학생은 절반 이상이 고시생이라는 통계도 있을 만큼 고시생도 많고 또 서울대는 전통적으로 축제 때도 휴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밖에서 봄 축제가 시작이 됐는지 어떤지 전혀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오늘도 중앙도서관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대부분의 정규 강의가 끝난 시각.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인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놓고 내일 교내에서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수입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서울대 학생대회가 있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많은 반대 의견들 나누고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일 6시 서울대 학생대회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건 사실 이렇게 얘기해서 많은 학우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 예상을 제가 함부로 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목표요? 목표요? 500명? 후문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총 18개의 동으로 구성된 서울대 기숙사 관악사가 있습니다. 기숙사 안에 있는 유일한 주점. 이곳에서 학과 MT를 마치고 모인 기계항공학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나도 오늘 알았어. 난 내일부터 시작인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전화로 당당하게 내일부터 아니야 그러다가 연대 축제는 안 돼, 우리 학교 축제. 그거. 서울대 3대 바보가 입구역에서 입구까지 걸어오는 거랑 정역까지 걸어오는 거랑 학교 축제 가는 거랑 입학식 참가하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인 거 잘. 깔린 게 1등인데 깔린 게 전교 1등인데 거기서 내가 전교 1등 하는 거 자랑해봤자 우리가 이거 입에 나가면 얼마나 저 1등 아닌데 저 1등 아니야. 근데 웃긴 게 나 자랑했다. 네? 바보? 바보죠. 학교 입학해서 일단은 생각보다는 많이 힘들고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는 이제 많이 놀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공부할 것도 진짜 많고. 근데 다만 다른 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오고 싶은 과로 왔기 때문에 그게 하는 게 좀 재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서울대만 들어가면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마감되는 매일 밤 8시. 기숙사 식당은 독서실로 바뀝니다.
어떤 소음 속에서건 어떤 여건에서건 필요할 때는 미동 없이 할 일에 몰입하는 젊은이들. 그 모습에서 서울대생의 특성이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등교하는 것을 등산한다고 얘기할 만큼 캠퍼스가 넓은 편인 서울대. 중앙도서관까지는 20분여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한밤중에도 공부할 공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 식당을 독서실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이 많아져서 자정 무렵이 가장 붐빈다고 합니다. 시험 기간 때 자주 쓰죠. 예. 시험 기간 때는 뭐 거의 꽉 차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통은 이제 2시까지 여기가 개방하는데 시험 기간은 이제 하루 24시간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축제가 시작됐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많은 학생들이 밤늦도록 이곳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5월 축제 이틀째. 장터 한쪽에서 부자 동아리라는 흥미로운 이름을 붙인 천막을 발견했습니다. 좋은 부자가 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2005년에 생긴 모임이라는데 부자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지 않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이 고무적이면서도 조금은 놀랍습니다. 무슨 동아리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꿈꾸는 부자를 꿈꾸는 동아리. 제 자산은 대학생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몇천만 원, 그 정도 있죠. 지금 투자를 통해서 계속 자산을 증식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알바나 뭐 과외를 통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공교롭게도 부자 동아리 바로 옆에 민가협이 이웃하고 있습니다. 20년간 매년 서울대 축제에서 장터를 열어 민주화 운동기금을 마련해온 어머니들의 모임. 대부분 자녀가 투옥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처음에는 구속자 학부모 협의회라고 해갖고 어머니들이 단체를 만들어갖고 그 학생들 이제 구속된 학생이나 또 수배된 학생들을 이제 뒷바라지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처음에는 그 연탄불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같이 총학에서 내려와서 같이 밥 먹고 엄마들 주물러주고 아주 얼마나 그렇게 지금은 총학이 내려와 보지도 않아요. 와보지도 않아요. 근데 벌써 그런 것부터도 다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오면 다 어머니 했지 지금은 오면 다 아줌마 다 아줌마죠. 법대 앞 광장. 축제 기간을 맞아 법대생 전체의 삼겹살 파티가 열렸습니다.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다. 세상이 다 제 것 같을 듯한데요. 천하의 서울 법대생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오늘 무슨 얘기 나눴어요, 친구들하고? 오늘 친구랑요?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사법고시도 없어지고 로스쿨도 생기면 우리 군대 가야 되지 않냐? 우리 돈 많이 있다 하자. 아는 장군이 때며. 그런 얘기 뭐 군대 얘기도 하고 되도록이면 사법고시 얘기 안 하려고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법대에 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이 우울한 얘기지 하지만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좀 힘든 많이 내려고 하고 웃으면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로스쿨. 마지막 사법고시의 문턱을 넘어야만 한다는 초조함 속에 요즘 법대생들. 스승이자 학교 선배이기도 한 이 교수님은 예전에 비해 개인적인 진로 걱정이 더 많아진 것이 요즘 대학생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우리 때보다는 일단 좀 여유로워졌고 자유로워졌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공동체 의식은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임에도 우리 때 같으면 뭐 거의 전학생들이 다 나왔는데 지금은 도서관에 있다 시끄러워서 못 참는 사람들만 좀 나오고 몇 사람 잘 모이지도 않고 그러는 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좀 많이 침체된 것 같고요. 그때는 사회적으로 이제 억눌려서 침체됐는데 이제는 뭐랄까 하여튼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동체적인 이 요구에는 좀 덜 관심들을 가지는 것 같아요. 생각이 듭니다. 법대 안
동아리들의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무대를 보여주는 이 미인들은 모두 법대생들입니다. 여학생 자체가 적었던 과거 법대의 모습을 생각하면 또 한 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던 서울대 법대생의 전형, 그건 이미 옛말 같습니다. 중앙 잔디 무대에서는 평균 서울대생에 대한 통계 발표와 함께 최종 후보 3명 중 평균 서울대생을 뽑는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아니요. 이런 거? 그 정도 못 갖고 다니는데. 지금 계신 것만 이쪽으로 오세요. 네? 한 10,000원 이 정도? 그리고 이것도 좀 이상해요. 최악의 등수 뭐 47등?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다들 10등 안에는 들지 않았어요. 둘 다 기숙사에 살고 있다는 2학년생 동갑 커플. 그런데 아직도 고등학생 같지만 보이는 이 두 사람이 지금의 서울대생들을 향해 뜨끔한 쓴소리를 꺼내놓습니다. 서울대 애들한테 약간 좀 이해를 할 수 없거나 약간 불만인 게 그냥 몇몇 애들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막 자기가 고민을 하고 또 공무원이나 이런 재판관이 돼가지고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본 애들도 물론 있는데 그냥 집안에서 시키고 그냥 왠지 안정적인 직업이고 아니면 또 선망받는 직업이니까 그냥 또 자기가 또 공부를 잘하고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고시 이런 거 뛰어드는 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큰 고민 없이 뛰어드는 애들도 종종 많긴 많아가지고. 다른 학교랑은 달리 나라 돈을 먹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니까 좀 그런 데 있어서도 좀 뭔가 더 책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딱히 공부를 잘해서라기보다 뭔가 서울대 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부응은 어느 정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시각 캠퍼스 또 다른 곳에서는 한 진보 정당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참석 부탁드립니다. 축제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학생들의 호응도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학생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축제로 가지 않고 서명운동하러 오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잔디밭을 내려다보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두 남학생. 8년 전 입학한 01학번 4학년들이라고 합니다. 칙칙한 불합격한 고시생과 여자친구 실현당한 눈팬과 슬프다 슬퍼. 아, 어떻게 이번에 고시 불합격하시고 이번에 실현하셨어요? 여자친구 약사인데? 아무 그렇진 않아. 둘 다 과정형이에요. 불합격하고 있는 중, 실현당하고 있는 중. 지난 몇 년간 서울대 안에서도 정치 사회에 대한 무관심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서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색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이 그 사회의 진보를 말하거나 사회 개혁을 말하는 그래도 좀 많이 배웠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랑 좀 더 떨어져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취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중요시하고 고시 합격을 더 바라보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났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크로에서 집회를 하고 아크로에서 뭔가 시끄럽게 하면은 그러니까 학생 문화 어떤 행사가 있으면 도서관에 있던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가 시끄러우면 듣고 나왔어요. 나와서 같이 했어요. 근데 요새는 나와서 항의를 하죠. 그때도 뭐 별반 많이 나오진 않았고. 올해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이른바 비운동권이 당선됐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학생들의 복지와 밀접한 공약을 내세운 총학생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입장을 정립해서 빨리 발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어떤 이런
그 정치적인 사안 또는 어떤 대외적 사안에 있어서 분명히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먼저 한 후 그 원칙을 지킨 후에 어떤 행동을 결정하겠다. 인정한 정보가 무엇인지 그걸 파악을 해서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쉽게 결론 내리기 부담스러운 사안이라는 이유에서 회의 끝에도 입장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어떤 그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되게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감으로 진행하죠. 또 국내적으로 되게 좀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고 되게 좀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제 한마디 한마디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대학 본부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광장. 7,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어제 예고됐던 미국산 쇠고기 관련 집회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학생 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길 바라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아크로를 지나가시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 함께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대회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목표한 집회 참가 인원은 500명. 6시부터 올렸다가는 이제 10분도 안 남았는데. 우리 아직 계속 오고 있다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조금 더 늦어지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저한테 500명. 네, 잊어주세요. 시간이 더 지나면 계속 모일까요? 모르겠어요. 좀 더 올 것 같아요. 조국의 미래가 궁금하면 눈을 들어 관악을 보라는 말과 함께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보려면 이곳을 보라는 말이 있다는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 서울대 학생 대회가 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사회와 소통하는 학문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촛불을 드는 것이 청계천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그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친구들 다들 80년대에 5천 명, 1만 명의 서울대생으로 가득 찼던 이곳이. 그러나 오늘은 좀 한적합니다. 왜 아직까지 안 왔냐고 빨리 오라고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빨리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게 꼭 한마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목표 인원에는 못 미친 채 집회가 시작됩니다. 저 축제를 준비해온 사람들이 있는 거고 저는 즐겁게 축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냥 마냥 즐길 수만은 없잖아요. 저희 이제 유인물에 보면 인조이 할 수만은 없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함께 촛불을 둡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저기서 하는 즐거움과 여기서 하는 즐거움이 배치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기서 즐기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홍보도 안 된 것 같고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서 같이 함께 못하는 건 정말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서운함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과 저쪽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축제로 여긴다는 말 또한 기성세대는 모르고 있었던 2008년 서울대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외치고 싶다면 6시 아크로로 가면 되고 아크로에서 함께해요. 그러면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5월의 어느 저녁 서울대 중앙도서관. 같은 시각 바로 앞에서 촛불을 든 학생들. 촛불을 들고 정말 세상을 바치기에 모이신 이 자리에 모이신 서울대인과 역시 그 시각 밴드의 공연이 벌어지고 있는 무대. 2008년 서울대 캠퍼스에는 세 개의 풍경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곳에 있던 학생이 평균 서울대생일까? 오늘 우리는 참 쉽지 않은 질문을 만난 것 같습니다. 공부방이자 수다방이라는 기숙사 빨래방.
도서관과 달리 공부하면서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많이 온다는 이곳에서도 공동체의 행사나 학생 자치는 이야기의 주제가 아닙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저 학생회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네, 잘 별로 관심도 없고요. 애들 사이에서 그렇게 얘기되지 않는 소재인 거 잘 모르겠어요. 개인주의적이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조금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공부만 중시하고 전체 행사보다 일단 자기 학점을 따거나 과제를 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공부에 매달려야 하는 데는 사실 이유가 좀 있습니다. 낮에 만났던 경제학부 2학년 다혜 씨. 이 친구 얘기에 따르면 학부제이다 보니 학점이 높아야 2, 3학년 때 원하는 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저희는 학부제에서 이렇게 또 과 정할 때 그러니까 학점별로 이렇게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 못 들어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과에 성적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친구들은 막 복수 전공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많이 고민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고시가 뭐 2011년에 폐지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막상 고시 생각 안 했던 친구들도 뭔가 자기 길에 한 가지 선택 노선이 하나 제외되니까 막 그거에 대해 되게 씁쓸해하면서 막 그때는 서울대 들어오면 취직은 되겠지 막 이런 생각으로 막 딱 들어왔는데, 취직도 길도 많고 또 참 더 길이 다양해졌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더 고민들이 많고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기숙사 안의 한 매점. 다혜 씨의 남자친구는 일주일에 3번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동생도 대학생이고 해서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선택한 일입니다. 과외가 고등학교 공부를 다시 딸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잖아요. 일단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의 돈도 거의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받고, 그래 또 제가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서 미안해가지고. 과외 많이 받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던데, 대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과외 자리가 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일생일대의 시험인 대학 입시에서 흔히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서울대생들. 그러나 서울대문을 통과한 후에도 시험은 또 계속되고 이들에게도 인생의 승부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축제 마지막 날. 오늘은 서울대 역사상 처음으로 아이돌 가수의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구급차와 자원봉사자까지 대기하기로 했습니다만 팬클럽과 인근 주민들까지 몰릴 것이 분명해 걱정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고대하고 있는 원더걸스가 오죠. 사람이 너무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다들 체력이 바닥이 나 있어가지고. 서울대 여자 기숙사의 아침. 어제 학회 준비를 하다 잠들었다는 다혜 씨. 오늘은 늦잠을 좀 잤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또
일어나기 싫지 않아요? 네, 오늘도 강의 싫어가지고. 본래 고향은 군산, 기숙사 생활 2년째. 공동생활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딸을 서울로 유학 보낸 부모님은 여전히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해요? 안 먹어요, 거의. 집에 있을 때도 안 먹었어요? 아니요, 먹었는데. 기숙사 살면 잘 안 먹게 돼요. 엄마가 걱정하시겠어요? 네. 집에 있을 때는 엄마가 꼬박꼬박 챙겨주셨죠? 네. 네, 아침 먹는다고 맨날 거짓말 치고 그러는데 안 먹어요, 잘. 미시경제학 강의, 어려우면서도 흥미가 있다는 전공 수업입니다. 충분했지만 이제는 외부 수업까지 포함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소셜 마자라 코스가 프라이빗 마자라 코스보다 가시죠. 그걸 빼내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학점 경쟁을 해야 하는 요즘 캠퍼스 현실에서 1, 2학년 때는 좀 놀고 3학년 되면 공부 시작한다는 건 옛말입니다. 나 6, 8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문화가 틀리죠. 문화가 크게 많이 변했어요. 그때요. 요새는 아주 발랄하죠. 첫날 잔디밭에서 만났던 발랄한 공대 신입생들. 스승의 날이었던 이날 서울대에 오면 꼭 만나고 싶었다던 우상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도 대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 뵐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생각도 못했죠. 네, 제가 만나기에는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고 대단하신 분이시고. 저희 연락 드리고 공대 안녕하세요. 저희 그 교수님 꽃 드리려고요. 스승의 한국인 중 가장 유력한 노벨상 후보로 꼽힌다는 물리 천문학부 임지순 교수님. 영광인데 이거. 네, 감사합니다. 용감하게도 덜컥 면담을 청한 신입생들이 환대를 받습니다. 네. 원래 내 수업 듣는 거는 아닌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오게 됐어? 그냥 선생님 말씀드려. 유명하신 분이시니까요. 제가 또 평소에 고등학교 때부터 교수님을 뵙고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네. 축제는 이제 처음이구나. 네. 대학생들 축제가 이렇게 옛날에보다 호응도가 이제 좀 나빠졌다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오늘 보니까 뭐 안 그런 것 같은데 날씨도 좋고 그래서 그런지 아주 분위기가 오늘 뭐 또 온다며 저기. 네 맞아요. 원더걸스. 나는 알아. 1970년 대입 예비고사 전국 수석을 기록한 뒤 계속 물리학계를 지켜 세계적인 대가 반열에 오른 대선배. 도 있고 아닌 거는 여기에 뭐 그러니까 꼭 몇 시에 뭐 하는 거 그런 것만 써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생각난 거 그런 거 쓰는 경우도 안정적인 있고. 직업을 보장하는 의대가 요거는 이공대보다 선호되는 추세 속에서 때로 그러니까 고민하는 신입생들에게는 미래를 보여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의대라든가 뭐 또 그 인접 계열 뭐 치대 한의대 뭐 이런 쪽에 그렇게 많이 몰리고 그런 거는 없었어. 이제 그 뒤에 특히 최근에 그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그게 아마 뭐 IMF하고도 관계 있다. 그리고 직업의 안정성이 의사 이런 자격증 같은 거 확실히 있으면은 안정성이 보장되니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제 많이 몰린다 그러는데 뭐 원인은 뭐 여러 가지 분석하겠지만 지금 점점 더 과학 기술이 이제 중요해지고 그거로 경쟁하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지금 에너지 문제만 해도 얼마나 심각해. 그거는 결국 과학 기술에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가 다른 전공을 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온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래. 요거 받은 거 잘 보관하고 우리 집사람도 굉장히 좋아하겠네. 학생들이 이렇게 예쁜 거 많이 해줘서. 그래. 자, 오늘 이들은 대선배이자 어릴 적 우상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전교 47등을 넘겨본 적이 없는 수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경쟁해야 하는 서울대생들. 이렇듯 평범해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어떤 에너지를 발휘해내야만 한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남들 다 하는데 혼자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요. 다들 보면 각자 다 최고였거든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자존심 때문에 나중에 공부 다 해요. 처음엔 다 바보스럽고 막 웃고 놀다가 나중에 되면 다 꼴려서 다 해요. 지금 다 바보같이 생겼어. 한때는 다 최소한 반 1등은 다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반 1등 해본 사람이 몇몇 명, 여기 수천 명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다 하죠. 다 최고만 멋있으니까 그 생각이. 바로 집에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학원 가는데요. 원더걸스 쓴다는데 남자들의 로망 보고 싶죠. 보고 싶은데 시험이 더 중요해요. 무슨 시험 준비하시는데요? 벨리타요. 네? 4학년이요. 수영 준비생이 비해네요. 원더걸스도 못하고. 소희가 이해해 줄 거예요.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뒤로. 오케이. 자, 뒤에서는 밀지 마시고요. 엄청난 인파. 앞으로 나오시면 나오실수록 원더걸스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몇 년새 서울대 안에 이른 북새통은 처음입니다. 본부 앞 계단에까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들어올 거니까 다치세요. 좀 더 뒤로 밀어주세요. 원더걸즈의 차량은 무대 바로 옆까지 진입하겠다고 합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예지 씨는 자불안석입니다. 여기까지만 갈 것 같아. 이거 아시바가 위험해. 잡지 마요. 여기까지만. 여기 맞아요.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의 국민 여동생. 원, 투, 셋. 서울대생들이 원더걸즈에 열광하는 광경은 아닌 게 아니라 좀 의외이긴 합니다. 대학 축제가 대중문화의 구경꾼이 되었다는 비판. 그러나 동시에 원더걸즈를 유치했느냐 못했느냐가 그 대학 축제가 소위 잘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척도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아이러니. (80년대의) 선배들은 때로 학교에서는 민중가요를 듣고 집에서는 대중가요를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후배들은 당당히 원더걸스가 좋다고 소희야 오빠가 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캠퍼스 최초의 아이돌 스타 왕림 사건은 한바탕 소란으로 기록됐습니다. 정말 흥행은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많이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위험한 일도 많았고 정말 장비가 무너질 뻔해가지고 많이 놀래가지고 지금 사람들도 지금 많이 나가셨고 정신이 없네요. 원더걸스가 서울대 잔디밭을 한바탕 들었다 놓고 간 사이에도 도서관은 평정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험 하나 지나면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는 일상. 제 아무리 원더걸즈라도 시험을 미뤄주진 못하니 도서관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오빠 학부학 댄스 원업 컴플렉션이야. 그렇지. 그거 봐봐. 지금 뭐 하시는 중이었어요? 저 내일 시험이라서 같이 좀 물어볼 수 있어. 예. 4학년이요. 통계학 거야. 한번 떠져. 했건 맞죠? 제대로 안 해도. 아 왔어요? 다 갖고 나와 있어. 아니 뭐 축제의 가장 큰 볼거리라 그랬는데 못 봐서. 올해 있으면 이제 졸업하는데 요즘에 제일 어떤 게 좀 걱정거리세요? 걱정이요? 영어요. 다들 잘하니까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직 잘 못해가지고. 시험 준비 잘 예. 아니 뭐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좀 열심히 해야죠. 수능 스탠드는 2등을 하신 김석현 씨입니다. 예. 3일간의 투표 끝에 물리천문학부의 한 학생이 평균 서울대생으로 뽑혔습니다. 나와보세요. 네. 자 1등, 3등. 자, 아니야만 못한 거죠. 들어가세요. 그러나 수치상의 평균은 가능하되 그 모습이 서울대생의 전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진짜 운도 좋아요. 2등. 자기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 일반을 간단하게 난 이런 생각을 한다. 술을 얼마 정도 마신다. 평균 서울대생을 찾아 나섰던 지난 3일. 그러나 서울대생을 정의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의 정체성을 찾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평균치가 대변할 수 없을 만큼 다종다양한 그들의 모습. 3만 가지의 얼굴, 3만 가지의 목소리가 서울대 캠퍼스에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솔직함과 민주화 운동의 기억이 이웃하는 곳. 개인의 꿈을 우선시하지만 때로 공동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곳. 서울대에서의 3일. 우리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교문 밖 사회와 꼭 닮은 우리의 자화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갖고 있던 서울대생에 대한 환상이나 편견과 상당히 다른 서울대생의 모습도 만났습니다. 아니 난 법대생들은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날 뭐 그냥 기도 대단하시더만. 이거 학생이 갖다 놓으신다고요? 네. 축제를 치른 예지 씨에게는 폭풍 같은 3일이었습니다. 어젯밤 원더걸즈 공연 때의 소란이 보도되면서 서울대 인터넷 게시판에는 항의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축제란 무엇일까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냥 휩쓸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주관대로 그냥 아이돌보다는 그냥 저희 학교 학생들이 준비하는 원래 둘째 날에 있었던 다이빙 굴비 같은 게 저희가 제일 지향하고 싶어하는 축제점이거든요. 너무 축제가 원더걸스에 묻혀버려서 지난 한 달 꼬박 축제 준비에 열정을 쏟았던 4학년 예지 씨는 이제 졸업작품전이라는 과제를 치러내야 합니다.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서울대만 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와 보니까 서울대학교에도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있고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특히 이제서야 조금씩 느끼고 있긴 한데 사람들 상대하고 뭔가 이렇게 어른들의 세계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는 좀 알 것 같긴 한데 나가면 더 힘들겠죠? 아직 졸업하고 싶지 않아요.
모두가 잘 살고 싶다고 말하는 세상. 그 틈바구니에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청년도 우리는 만났습니다. 20대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사회를 생각하고 좀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학교를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커서 살아가면서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데 물론 20대 때 가진 마음이 그래도 20대 때 그런 마음을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은 좀 너무 삭막하지 않을까요? 그날 오후 서울대학교에 꼬마 견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해요? 책을 많이 읽고 네. 수업 시간에 딴짓을 안 하면 돼. 우리도 쓰자. 왜요? 어떻게 꽃미남 됐어요? 고민은 아니거든. 입법을 알아보고. 솔직히 열심히 하면 다 된다. 열심히 일단 솔직히 열심히. 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데. 너무 바보야. 장난이에요. 그렇지. 열심히 해봐라. 진짜 열심히 하면 다 된다. 열심히 했어요. 야, 8년 뒤에 만나지. 8년 뒤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요. 8년 뒤에 우리 학교에서 다 입학해가지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요. 노력해볼게요. 열심히. 서울대에서 보낸 72시간. 그동안 도서관에는 한순간도 불이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도 각자의 꿈과 이상을 향해 불을 밝히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젊은이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